네, 백화점 모녀 사건, 열정페이 착취. 최근 우리 사회에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갑질 논란, 과거에도 계속 됐었죠. 장지갑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논란들, 이런 사태들이 왜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심해지기도 굉장히 했고요. 강한 강도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1980년대에는 국민들한테 당신의 계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중산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가 이렇게 수평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반해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수직으로 지금 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재벌 오너 가족은 상무한테 폭언하고 상무는 일반 직원한테 폭언하고 일반 사람들은 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또 백화점 가서 백화점 직원이라든가 어디서 전화 응대하는 분들, AS 기사, 경비원 이런 분들한테 폭언하고 이렇게 사회가 층층시하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수직적 서열 구조가 요즘에 이제 말하자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하는데 사회가 너무나 강박하고 사람들이 힘이 들면 마음속에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에너지가 사라지면 타인의 마음이나 고통에 공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든 말든 나의 화풀이를 그 사람한테 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나타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SNS 때문에 옛날 같으면 묻혀졌을 일도 크게 화제가 돼서 이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이제 이 수직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 바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 만능주의 이것에서 좀 연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한민족이 원래 물질, 황금, 돈 이런 걸 숭상하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걸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안 했습니다. 원래 5,000년 동안.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이런 식의 CF가 나오더니 그때부터 인간의 어떤 존엄한 가치보다 물질, 황금, 돈, 지위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21세기 초에 나온 광고들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런 식의 광고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아파트 평수로 사람을 가르기 시작하고 자가냐 임대냐 자동차 이런 걸로 가르기 시작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패딩을 얼마나 비싼 걸 입었느냐 이런 걸로 가르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못 사는 아이들이랑 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서열의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점수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하 위계 서열을 나누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깊숙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사람을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인지 이렇게 갈라놓고 루저를 멸시하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본 미니 학교에서도 그런 영향을 좀 볼 수 있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블랙 컨슈머, 우리가 이미 그런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손님은 무조건 왕이다. 무조건 예스라고 해라. 이렇게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의 행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 백화점 이른바 모녀 갑질 사태에서 모녀 두 여성한테 4명의 20대 초반의 장정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럼 모녀가 무슨 힘이 있어서 20대 장정 4명을 무릎을 꿇렸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기업들이 평소에 일하는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무조건 소비자를 왕처럼 섬겨라. 소비자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소비자한테 뭔가 항의가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는 청년들을 잘라버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소비자의 언성이 높아지니까 순간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서 결국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무 일선 소비자를 응대하는 서비스업 직원들한테 소비자한테 마치 하인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인권도 지켜주는 그런 기업들의 경영 관행도 필요하고 소비자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갔다고 해서 절대로 자신의 인격이 우월하다거나 상대방 직원의 인격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특정 물건이나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뿐이고 예. 상대방 직원과 나의 인격은 동일하다.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정말 우리 사회가 같이 좀 떠안고 가야 할 이제만큼이라도 네. 좀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논란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고쳐 나가려면 예. 두 가지 차원에서 첫째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예. 한국 사회의 수직화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완만하게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 정신 문화의 차원에서는 다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봉건시대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열이 있었지만 예. 근대 사회로 넘어온다는 것은 천부 인권, 인간 존엄성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근대 시민사회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근대 시민사회의 정신, 인간 존엄성의 정신을 학교에서부터 좀 아이들한테 거의 머릿속에 인입하기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언론도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진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느라 자신의 권리는 그냥 그야말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버린 그 권리 이런 문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